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까베치입니다. 읽어드릴 그림책은 호쿠사이 그림에 미친 노인. 지은이 프랑수와 플라스는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이자 사파가입니다. 1957년 태어난 그는 에티엔 미술학교에서 시각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쓰고 그린 첫 책 항해자의 책을 출간한 이래 마지막 거인들은 프랑스 문인협회가 선정하는 어린이 도서부문 대상을 받았고 3부작 오르베 섬 사람들이 만든 지도책은 프랑스 국영방송국 선정 아동 픽션상,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도서전 대상 라가치상, 프랑스 도서관협회와 아동서 전문서점협회가 수여하는 소시에르상 등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제1장 에도의 다람쥐. 매일 아침 도지로는 쌀과자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먼 동이 트는 거리에는 아직도 동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작은 배들이 미끄러지듯 운하를 지나가고 마당 한편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형형색색의 작은 가게들에서는 벌써 연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는 에도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도지로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자를 팝니다. 찻집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여인, 통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목수, 삿갓장수, 대장장이, 이발사, 염색업자, 늘 그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대서사도 도지로의 단골 손님입니다. 운이 좋을 때에는 허리에 검을 2자루나 차고 으스대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무라이한테 과자를 팔기도 하죠. 그럴 때 도지로는 마치 자신도 사무라이가 된 것처럼 근엄한 얼굴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무사가 건네주는 후한 과자값을 받는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돌려 과자 사세요 하고 목청껏 외치며 거리를 누비죠.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꼬맹이를 알고 있습니다. 도지로는 헝클어진 머리로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이 가게 저 가게로 뛰어다니는 쾌활한 소년일 뿐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숨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 댁에 얹혀 살고 있는 도지로에게 더부살이는 꽤 힘들답니다. 아침나절 온 동네를 돌며 과자를 다 팔고 나면 도지로는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과자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손에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과자를 다 팔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도지로는 해질녘까지 과자를 팔러 온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돌아다닐만 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려 길이 꽁꽁 얼어붙고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면 엉성한 도롱이를 걸치고 종종 걸음치는 꼬맹이에게 쌀과자 바구니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도지로는 애도에 살면서 다닥다닥 붙은 나무집들, 가게들, 절, 궁, 정원이 있는 좁은 골목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슭에 갈대가 우거진 운하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넓은 바다의 숨결에 몸을 맡기기도 하며 멀리 후지산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게다가 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 애도에서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도지로의 손님 중에는 조금 기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미다강 쪽으로 향한 작은 운하 근처에 사는 불평 많은 노인입니다. 허름한 집에 살면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성격은 괴팍하지만 고급 관리들이나 큰 저택에 사는 상인들이나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이 그를 자주 찾았습니다. 수처럼 검은 노인의 눈은 더부룩한 흰 눈썹 밑에서 범상치 않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년을 볼 때마다 기침 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꼬마야, 오늘은 뭘 가져왔지? 쌀 과자요 할아버지. 쌀 과자만 파는 소년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쌀 과자라고? 그럼 하나 줘보렴.
도지로는 자신을 3살배기 어린애 취급하는 노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꼬마는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들에게도 과자를 팔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제법 어른처럼 대해줬거든요. 하지만 도지로는 노인이 건네준 동전을 손에 쥔 채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 뒤에서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